안녕하세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의 대입학년도인 2023학년도 대입전형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간 실기실적 위주 전형입니다. 이 자료는 대기업에서 발행한 2023학년도 대입정보 119를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저는 판곡고등학교 교사 조만기입니다. 오늘은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기서 음악, 미술, 체육, 즉 예체능 분야는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실기실적 전형의 이해입니다.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 예체능 계열을 제외한다면 끊임없이 모집 인원은 조금씩 예년에 비해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어학 특기자라든가 또는 수학과학 특기자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을 선발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소, 그래서 계속해서 대학들이 선발 인원을 줄여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큰 틀에서 실기실적 위주 전형은 음악, 미술, 체육, 예체능 분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말씀을 드리지 않을 거고요. 당연히 실기실적 위주 전형이다 보니까 실기고사, 즉 실제로 실기에 대한 능력 또는 그 주어진 실기 능력을 바탕으로 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외부 실적, 입상한 실적 이 두 개의 분야를 가지고 선발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학이나 또는 수학과학 이런 식의 어떤 특기자 전형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선발했는데 그 부분들을 교육부에서 이제 계속해서 감소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릴 부분들은 어학 특기자 또는 수학과학 특기자 또는 발명 기능 특기자, 문학, 컴퓨터, 미용, 그리고 기타 이런 전형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선발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실기실적 위주 전형은 전년도 2022학년도에 비해서 올해 2023학년도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대상으로 741명을 뽑다가 414명으로 약 327명, 거의 절반 가까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여기서 보면, 이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서류평가를 해요. 그런데 서류평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서류평가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평가와 실기실적 위주 전형의 서류평가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입학사정관 등이 참여하여 학생부를 중심으로 면접 등을 통해 학생을 종합평가하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학생부를 중심으로죠. 참고로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교내 활동만 기록이 되는 것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반면에 실기실적 위주 전형은 모집 단위별 특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나요. 이제 제한적으로 운영하며, 그러니까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모집 규모를 축소할 것을 권장하며, 그 다음 이겁니다. 외부 실적보다 학생부 중심의 평가를 권장한다. 똑같이 학생부 중심의 평가를 권장한다는 포인트는 뭐냐면요. 외부 실적보다, 즉 외부 실적을 서류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외부 실적이 전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 없고 그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니 고등학교 내에 일어난 그 활동을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서는 고등학교의 이해의 외부 실적, 즉 교외 수상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서류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과 실기실적 전형의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2개로 끝납니다, 서류가. 그런데 실기실적 전형 같은 경우는 거기에 활동보고서라는 거. 이 활동보고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 이 활동보고서라는 부분들을 서류로 더 받고 그 주어진 활동보고서에는 학교 내에서 일어난 교내 생활도 기록할 수 있지만 교외 생활도 증빙할 수 있다면 기록할 수 있다.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과 실기실적 전형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릴 건요. 기능 분야, 문학 분야, 그다음에 미용 분야, 수학, 과학 분야, 어학 분야, 컴퓨터, 그리고 마지막 기타 이렇게 총 7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기능 분야는 국민대학교에서 1명 뽑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 분야는 수도권 대학에서 뽑고 있고요. 미용은 현재
미용으로 뽑는 학과는 많지만 그것들을 실기실적 위주로 뽑는 대학들은 신경대학교하고 가톨릭 관동대 두 개가 있고요.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으로는 과거에는 되게 많은 상위권 대학에서 선발을 했지만 이제는 이화여대 한 곳에서만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학 특기자가 서울을 비롯하여 지방에 있는 대학교까지 굉장히 다양한 대학교에서 현재 선발을 하고 있고요. 컴퓨터 관련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소프트웨어 전형인데 이게 실기실적 위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뽑는 대학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실기실적 위주로 뽑는 대학은 국민대, 한양대, 경희대, 서울에 있는 3개 대학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기타로 기능, 문학, 미용, 수학과학, 어학, 컴퓨터가 아닌 대학들만의 자체적인 기준 또는 그 앞에서 말씀드린 6개 분야가 섞여 있는 그러한 형태로 대학들이 뽑고 있는 그러한 대학들이 나머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능입니다. 국민대학교 자동차공학과에서 한 명만 뽑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대학교는 다양한 실기실적 위주 전형이 있는데요. 국민대학교의 모든 실기실적 위주 전형은 전형 방법이 동일합니다. 서류평가로 8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은 1.96% 그리고 학생부와 면접의 비율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능으로는 국민대학교 자동차공학과에서 한 명만 뽑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문학입니다. 문학은 대부분의 문해창작학과에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국대학교 문해창작학부, 동덕여대, 명지대학교, 중앙대는 안성캠퍼스의 공연영상창작학부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대 안성캠퍼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추계예술대학교 이렇게 총 5개의 대학교에서 문학 관련된 상장을 뽑고 있습니다. 보시면 동국대학교는 실기죠. 그럼 실제적인 어떤 그 실기를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덕여대, 명지대, 중앙대, 안성이라는 이런 데는 보면 서류가 있죠. 서류라고 하는 부분들은 뭘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교내 대회가 아닌 우리가 보통 그 대학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형태의 문예대회가 있죠. 그런 데서 입상한 실적이 있는 친구들은 그 실적을 바탕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데가 동덕여대, 명지대, 그다음에 추계예술대가 되겠죠. 그리고 그 대학들의 수시 요강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 대학교에서 서류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대회는 목록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밑에 보시면 동덕여대와 중앙대 안성캠퍼스는 거기에 또 수능 최저 기준을 둡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실적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려면 그래도 수능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맞아야지 라고 해서 최소한의 학업 역량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을 거는 거죠. 동덕여대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잘한 거 2개에서 2개 영역 합 8등급 그리고 중앙대 안성캠퍼스는 좀 더 높습니다. 2개 합 6등급의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미용입니다. 최근에는 뷰티 관련된 학과들이 서울에 있는 뭐 서경대를 비롯하여 지방에 있는 많은 대학교에서 현재 개설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실기실적 위주 전형으로 뽑는 곳은 가톨릭 관동대와 신경대 두 곳이 있습니다. 참고로 신경대학교는 수시에서 16명을 뽑고요. 정시에서는 1명을 뽑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서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미용대회에 관련 서류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서류라고 하는 부분들은 자격증입니다. 미용 관련된 자격증을 획득한 친구들이 그 자격증을 바탕으로 지원을 하는 그러한 전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경대학교 같은 경우는 실기자료 또는 실기고사인데요. 실기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미용 관련 자격증이고요. 그게 없는 친구들은 실기고사에서 뭘 보느냐, 실제로 머리를 자르냐 그게 아니고요. 미술 관련된 그죠? 미술 관련된 실기고사를 통해서 뷰티 디자인학과에서 뽑는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고 또 신경대학교는 수시에서 16명 그리고 정시에서도 1명을 뽑고 있다. 정시 1명은 어떤 의미냐? 제가 보기에는 수시에서 16명을 뽑고 됐는데 다 뽑지 못했을 때 그 인원들을 정시로 이월시켜서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뽑을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과학 특기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학과학 특기자는 과거에는 상위권 대학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뽑았지만 이제는 이화여대 한 곳만 남아 있습니다. 아까 모집 단위별 특성이 실기 실적 위주 전형의 그 뽑고자 하는 그 전형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잘 들어맞는 학과에서 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화여대는 수학과학 특기자 전형으로 뭐 기후에너지 시스템 공학에서부터 화학 생명 분자 과학부까지 보이시죠? 총 7개 학과에서 학생들을 45명 정도 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뭘까요? 1단계 서류 100으로 4배수를 뽑죠. 그 1단계 서류 100에 뭐가 들어간다? 교내 활동이 아닌 교외 활동. 즉, 그래서 활동 보고서를 서류 평가할 때 내는데, 이 활동 보고서는 반드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졸업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탄 실적이 있다. 그런 것들은 활용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때까지 재학하는 기간에 했던 활동만 가능하고요. 보시면 증빙 서류 뭐냐? 활동 보고서에 입력한 항목 중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항목, 이제 이런 것들이 흔히 얘기하는 교외 수상실적 이런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든요.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으로 만약에 지금 현재 뽑고 있는 저 7개과의 원서를 쓴다라고 한다면 그 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활동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고요. 수학과학 특기자로 원서를 쓴다 하면 그 친구는 학교 내 활동, 즉 학교 생활기록부 이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자신의 수학, 과학 역량을 드러내는 어떤 그러한 증빙 서류가 있다면 그 부분들을 서류평가에 합산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전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실기실적 위주의 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학특기자 전형입니다. 어학특기자 전형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실은 그 해당 학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되겠죠. 그래서 경성대, 부산에 있는 경성대부터 해서 국민대, 동국대, 경주 캠퍼스, 부산의대, 서울에 있는 서경대, 서울신학대, 세명대, 이화여대, 한림대 등 이렇게 그 전국적으로 뭐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 강원도 이런 데까지 다 대학에서 뽑고 있는데 보시면 모집 단위가 영어 관련 학과, 그 다음에 중국 관련 학과, 일본 관련 학과 이게 가장 많습니다. 당연히 영어 관련 학과에서는 영어와 관련된 공인어학 성적, 뭐 토익이나 토플 이것들을 보겠죠. 중국 관련 학과라면 당연히 중국 관련된 HSK, 그렇죠. 일본이면 일본 어학 성적 이렇게 뽑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각 대학교마다 이 어학 특기자 전형은 지원 자격에서 공인어학 성적이 몇 점 이상 이렇게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그 지원 자격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원 자격은 어디까지나 지원 자격일 거고 모두 다 그 주어진 지원 자격을 넘어서는 공인어학 성적을 가져오겠죠. 그래서 그 지원 자격보다 조금 훨씬 더 높은, 특히 수도권, 서울에 있는 그런 대학교라면 더 높은 수준의 공인어학 성적이 있어야 1단계를 통과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면접을 보는 곳이 많죠. 이게 어학 특기자잖아요. 그러니까 면접을 볼 때는 뭐로 볼까요? 그 공인어학 성적, 그 외국어 성적을 가지고 면접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해당하는 어학 성적.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영어, 일본어, 중국어인데 이화여대에서만 독일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대학에 비해서 독일어, 불어에 관련된 어학 성적은 이화여대에만 존재한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이렇게 해당 학과가 있거나 또는 글로벌 언어 해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언어들을 활용하고 있다. 특징은 서류평가에서 공인어학 성적을 요구한다. 면접에서는 해당 언어로 면접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게 특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실기시작 전형입니다. 참고로 최근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인재들을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역량들이 뛰어난 친구들을 뽑고 싶은 대학교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학들은 그걸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또는 SW 인재 전형에서 보통 이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실시합니다.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면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역량들을 고등학교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키웠느냐, 그것들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부분들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 있는 경희대학교, 국민대학교, 한양대학교는 학교생활 기록부에 있는 내용도 물론 봅니다. 물론 보지만 그 외의 수상 실적, 예를 들어서
경희대와 국민대는 서류평가 100이죠. 그럼 서류평가 100이라는 얘기는 아까 문학 관련에서도 외부, 교외, 대외의 수상실적,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대학교에서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다양한 고등학생을 대상화하는 대회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런 교외 수상 실적이 있는, 거기 수상한 실적이 있는 그러한 친구들이 그 수상 실적을 바탕으로 서류평가에 그 실적을 집어넣어서 활용할 수 있는 대학이 경희대와 국민대가 되겠고요. 한양대학교는 정말로 실기를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기는 뭐냐? 실제 코딩을 짜는 건 아니고요.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물론 실적도 반영하지만 역량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서 알고리즘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인데요. 이게 실제 코딩 역량이 아니고 수학적인 역량들이 약간 가미된 그런 형태의 문제를 푸는 그런 방식의 실기고사를 한양대학교는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역량들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학교들입니다. 서울에서는 광운대, 동국대, 서울여대, 숭실대,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는 가천대, 단국대, 아주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밑에 지방에 있는 다양한 대학교에서 동일하게 소프트웨어 관련된 역량이 우수한 친구를 뽑고 싶은데 이 대학교들은 교외 수상 실적이 있어도 그것들을 서류평가에 활용할 수 없는 대학이다. 학교생활 교포. 학교생활을 통해서 얼마만큼 내 자신의 이런 관련된 준비를 했는가라는 부분들만 가지고 평가를 한다라고 실기실적 전형과 종합전형에 대한 부분들을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문학부터 뭐 수학, 과학, 어학 말고 이제 기타로 있는데요. 기타는 제가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실기실적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언급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종합된 건양대학교는 글로벌이 붙어있는 건 뭘까요? 당연히 어학 관련된 부분이겠죠. 융합 IT 이건 뭘까요? 예, 소프트웨어 관련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역량, 그 다음에 어학 관련 역량 이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모아서 학과별 특성에 맞게 글로벌 의료부티나 글로벌 호텔 관광은 어학 관련된 실적으로, 그 다음에 융합 IT는 소프트웨어 관련 실적으로 선발한다. 상지대학교도 마찬가지겠죠. 소프트웨어 컴퓨터공학은 그리고 영어와 중국은 또 어학이겠죠. 이런 식으로 종합된 거. 그리고 총신대학교 같은 경우는 영어교육과는 영어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앞에 있는 것들을 그냥 동일하게 하는 부분이라서 기타 첫 번째로 구분을 했고요. 두 번째 기타는 뭐냐? 여기는 고려대 세종 캠퍼스는 미래인재 전형이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 미래인재 전형이라고 하면 이거 학생부 종합전형 아닌가? 근데 고려 세종 캠퍼스는 미래인재 전형인데 실기실적 전형이에요. 그래서 활동보고서를 내요. 무슨 말일까요?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은 외부의 활동들도 평가에 활용한다. 그래서 고려대 세종 캠퍼스의 미래인재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고 실기실적 전형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생기부에 없는 내용들을 활동보고서를 통해서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고요. 연세대학교하고 이화여대는요, 어학 관련된, 즉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학부하고 이화여대 국제학부는요, 지원자에 보면 이 대학교 자체가 영어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그러면 영어, 어학, 근데 공인학 성적, 어학만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연세대 언더우드 학부하고 이화여대 국제학부는 그냥 서류평가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학과 자체가 기본적으로 100% 영어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의 역량이 있는 친구들을 뽑겠다는 거죠. 그러나 어학 성적만 가지고 서류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학 특기자는 아닌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학 관련된, 특히 영어 관련된 역량들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의 서류를 통해서 그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선발하기 때문에 실기실적 위주 전형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종교 관련 대학입니다. 아신대, 과거에 아세아나학 신학대학교인데 양평에 있는 지금 아신대로 대학교 교명이 바뀌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 송신대 모두 기독교 관련 대학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실기라고 하는 건 뭐냐? 기독교 관련된, 성경과 관련된 그러한 역량들을 평가하는 전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능에서부터 문학, 어학, 그 다음에 미용, 수학과, 그 다음에 컴퓨터, 그리고 기타까지 각 전형에 대해서 선발하는 대학교들을 살펴봤고요. 그럼 이러한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느냐? 일단은 교외 수상 실적도 활용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앞에서 보셨죠?
외부 실적보다는 학생부 중심의 평가를 권장한다고요. 그래서 학교생활, 즉 학교생활 기록 붙는 내용들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일단 가장 실기실적 전형도 기본은 뭐냐? 학교생활을 충실하는 과정 속에서 관련된 역량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활동들이 평가에 활용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실적이 있다면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학 특기자 전형에서는 공인어학 성적뿐만 아니라 면접에서는 관련 언어로 면접이 진행되니까 실제로 그 의사소통, 역량까지도 한꺼번에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 다른 미용이라든가 또는 그런 문학이라든가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이라면 그와 관련된 대회에 나가서 입상 실적들을 확인하거나 관련된 자격증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시면 똑같은 분야의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은 서류를, 어느 곳은 실기를 각각 조금씩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이 있다면 똑같은 분야라고 하더라도 대학교에서 더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자신에게 적합한 대학교인지를 살펴보고 지원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3학년도 실기실적, 예체능계를 제외한 실기실적 위주 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전형에 대한 설명과 함께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한국고등학교사 조만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